자, 이 강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고요. 자, 1강은 노동법의 특성, 그 노동법의 법원, 여기 당사자, 이게 누군지에 대한 거면 2강 내용은 우리가 배우는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3강은 노사자식 규범 중에 근로계약과 취업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강이 총론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2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교재 33페이지. 자, 2강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 우리 아까 32조를 헌법 32조를 읽어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4항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근로조건의 기준인데요. 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라, 헌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나오게 됐고요. 근로기준법도 그 근로기준법 1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로조건의 기준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한 게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자, 목적.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 이게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중요한 게 임금과 근로시간. 여기 이제 기타 근로자 대우 일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임금과 근로시간이라는 거. 그 이후에 4강부터 9강까지가 바로 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특성은 무엇인지, 먼저 최저직 기준.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마련한 법이고요. 그 외에 이 기준 이상으로 계약을 맺어라, 근로계약을 책정하라, 해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근로관계라는 거, 집단적 노사관계는 2학기 때 배우는 노사관계법에 나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것, 또 취업 근로자의 보호, 구직자, 실직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문제에 모집 채용 단계에서 구직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건 틀린 학문이 틀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잘 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근로자, 사용자, 국가의 관계법이다. 3자가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강행법이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형벌과 과태료의 벌칙이 있습니다. 위반자를 제재하게 됩니다. 자,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법정 기준 이상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최저 기준을 마련한 법령입니다. 이 기준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라는 내용이고요. 노사 자율,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또 근로조건의 준수, 성실하게 준수하고 신의 성실을 존중, 아주 당연한 내용들이죠. 이제 근로자 대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평등 대우의 원칙. 여기는 획일적으로 무조건 근로자들을 획일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게 아닙니다. 차등을 두더라도 합법적으로 타당한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이게 바로 평등은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서로 다르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교재를 통해서 또 보게 될 텐데, 뭐 남녀의 성이라든지 뭐 국적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말라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 억지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시간, 예를 들어 이제 연장 근무 하기 싫은데 연장 근무를 막 시키지 말라는 거죠. 폭행 금지의 원칙. 근로자가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어도 폭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 착취 금지의 원칙. 중간에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자, 오늘 사전 선거는 아닌데, 이런 공민권이라는 거는 노동자가 공적인 일, 선거라든지 뭐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입니다. 교재 다시 할 때 이런 원칙들이 좀 상세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하느냐? 아닙니다. 원칙은 전부 적용을 하지만 이제 항상 문제가 예외가 있죠. 이 예외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는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 적용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합니다. 일부 적용하는 경우는 4명 이하 근로자는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를 적용하고요. 이 일부를 어떤 게 적용되고 어떤 게 적용이 안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전부 적용 안 하는 거, 전부 적용하는 거랑 전부 적용 안 되는 것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데 이게 동거하는 친족들로만 이루어진 사업장, 이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 한다는 거죠. 숫자에 상관없이 그 사업장이 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한 그런 사업장이라면 전부 적용 안 한다는 거죠. 가사사용인은 집에서 일을 하는 뭐 가정부, 파출부, 뭐 정원사 이런 사람들은 고용하는 가사사용인한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전부 적용은 5명 이상, 전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동거의 친족 또는 가사사용인, 일부만 적용하는 거는 4명 이하 근로자. 이것도 일부만 적용하는 것들이 어떤 건 일부가 적용되고 어떤 건 일부가 적용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뒤쪽에 가면 4장부터 9강까지 거기 안에서 이제 또 한번 다뤄지는데요. 여기서 살짝 한번 다루고 가면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사업주에게, 사용자에게 부담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4인 이하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단 해고, 그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하게 해고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해고를 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휴업수당. 휴업이라는 거는 그 사용자의 뭐 경영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과실로, 사용자 측의 문제로 회사가 이제 잠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그 근로자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휴업 수당도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에 연장 근로 제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거죠. 또 가상 수당. 가상 수당이라는 거는 연장 근로 하면 또 연장 근로 50% 추가 수당 줘야 하고, 휴일에 근무시키면 휴일 수당 줘야 되고 하고, 또 야간에 근무를 시키면 야간 근무 수당이 따로 있는데, 이런 수당들이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연차휴가, 생리휴가, 휴가들도 적용이 안 됩니다. 대신 적용되는 거는 해고, 예고. 어떤 한 사람을 해고 시킬 때 미리 한 달 전에 너 언제까지 그만둬라 라고 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장에 상관없이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해고 예고를 했을 때는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4인 이하라 할지라도 적용을 하는 거고요. 휴업 보상. 여기는 휴업 수당이고 여기는 휴업 보상인데요. 이것도 저 11강 쪽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 보상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그 귀책 사유가 아니라 근로자가 질병이라든지 뭐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근무를 못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4인 이하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업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적용을 합니다. 또 휴게.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쉬는 거. 주휴일 5일 동안 주중에 나오면 일요일이라든지 그 하루는 주휴 수당이라든지 주휴일을 주는 거. 유급휴일이죠.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합니다. 근데 크게 이제 적용 제외 사업과 적용 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뒤쪽에 가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중에는 근로기준법 취업자들한테는 모두 적용이 되는데, 특별하게 아까 우리가 법원에 우선순위가 있었죠. 특별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죠. 그래서 특별법 적용 대상자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서른경찰, 오타네요. 경찰이네. 결찰로 있네.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간제법, 파견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선언법, 청원경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특별법 적용이 대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적용 제외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말을 사용하는 사업은 아까 위에서 숫자가 몇 명 있는지 상관없이 전부 적용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있죠. 근로기준법에. 하지만 이런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그 사업 특성상 일부가 적용 제외됩니다. 그 적용 제외되는 항목이 뭐냐면 근로시간이라든지 휴일, 휴게,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이러한 규정들은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업이 보시면 토지의 경작, 식물의 재배, 채취, 농林사업, 농림수산업, 뭐 축산, 양잠, 이렇게 어떤 동물을 기르거나 식물을 기르거나 경작하거나 이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은 사실 근로시간 규정한다고 해서 6시 이후에 뭐 딱 끝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면 뭐 밤중에라도 가야 되는 상황. 또 일요일 쉬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도 밭에 나가서 봐줘야 되거나 아니면 양식장에 가서 봐줘야 되거나 뭐 이런 내용이고, 또 감시, 단속 이런 것들도 일요일 날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사업의 특성상. 네, 이런 것들은 일부라는 게 근로시간이라든지 휴일, 휴게 이런 규정들은 제외가 되는 사업입니다. 또 법의 적용이 이제 근로자, 제외가 되는 근로자는 아까 가사 사용인, 가정부, 팔출부, 뭐 정원, 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고용되는 그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에 전부 적용 제외되죠. 일부 적용 제외. 단시간 근로자라는 거는 일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통 일주일에 8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하면 40시간이 되죠. 네, 4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그보다 짧은 한 주에 15시간만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일이라든지 연첩휴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더 쉬면서도 급여를 주게 되는 주 휴일을 주고, 또 연차 유급 휴가를 주게 되는데, 훨씬 적은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까지 주는 거는 뭔가 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죠.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거. 단기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3개월 미만,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서 토지, 식물 재배, 뭐 양식 이런 것들은 근로시간, 휴일, 휴게 요건 제외된다라는 거.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우선은 위법행위에 대한 통보제도, 근로자가 위법 사실을 알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죠. 자, 근로감독관 권한이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하고 신문하고 검진하고 이런 권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벌칙으로는 형벌과 과태료가 있다. 그중에 형벌은 사용자에게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부과를 하는데, 형벌은 사용자에게만 부과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요약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33페이지. 근로기준법의 목적, 아까 했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는 거. 근로조건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가장 대표적인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의 특성, 최저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여러가지 이제 규약을 정해라, 이런 의미고요. 34페이지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기본법이죠. 그 다음에 취업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이다. 구직자나 실직자는 포함이 안된다.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근로자 사용자 국가의 관계법이다. 강행법이다. 형벌과 과태료가 있다. 위반한 사람한테는. 자, 35페이지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정이 됐는지 그런 내용이고요. 근로기준법의 구성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4강, 5강, 6강 쭉 하면서 다시 한번 훑어보기 때문에 한 번만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38페이지입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상식선에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 기준 이상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최저 기준을 정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여기 체크를 한번 가겠습니다. 3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에 만약 합의했다. 그러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합의안 중에 근로기준법보다 낮게 합의한 부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거죠. 그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문항이 되는 거고요. 근로계약 그 부분 하나여 무효가 된다. 39페이지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국가가 개입하긴 하지만 모든 걸 국가가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최소 기준만 법률로 정하는 거고요. 준수에 관한 기본 원칙은 성실하게 신의 성실을 존중 원칙 이런 건 당연한 내용이라서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 원칙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평등 대우의 원칙,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런 걸로 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이 평등 대우의 원칙은 자 41페이지 제일 위쪽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고요. 합리적인 근거 있는 차등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그리고 성차별 금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에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걸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성이라든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벌칙에 처해지는 것이고 나머지들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벌칙에 대한 거는 요거 3가지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를 차별하면 벌칙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강제 근로금지 원칙
우리나라는 강제근로 협약 맺지는 않았습니다. 강제로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폭행금지 46페이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무단 결근 등의 잘못을 하더라도 폭행을 하면 8조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문항 중에 근로자가 잘못을 하면 폭행을 해도 된다. 뭐 이런 그 문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혹시 근로자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폭행을 하면 위반이 된다. 이게 바로 폭행금지의 원칙입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새롭게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 중간 착취 금지 원칙. 무단으로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하는 거, 소개비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다만 유로 직업 소개소, 뭐 근로자 공급 사업 이런 건 예외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근로자 파견 사업도 예외다. 타 법에서 인정하는 것들은 중간 착취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다 공민권 행사.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이제 4월 15일 날 선거일 날인데 이제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가 선거 시간을 달라. 뭐 아침에 하겠다. 뭐 9시부터 뭐 10시 사이 하겠다. 그래서 오전 반차를 내겠다. 오전에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만약에 요구했다면 그 사용자가 그러면 오전에 시간이 좀 일이 있으니까 오후에 해라. 이렇게 청구한 시간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변경 조건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이쪽에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무의 직무 집행 시간, 이때 임금을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타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업법 이런 거에 의해서 동원됐을 때 임금이 지급돼야 된다. 원칙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자, 근로기준법 적용. 전부 적용. 원칙은 상시 5명 이상 전부 적용합니다. 전부 적용 안 되는 거.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파출부라든지 가정 일을 위해서 뭐 정원사 이런 사람들이 가사사용인이라고 하죠. 일부 적용은 상시 4명 이하 일부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상시 근로자 5명인데 이 5명에 어떻게 포함되느냐, 50페이지 제일 위쪽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통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요. 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모든 근로자들을 다 포함하고요. 단지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다른 업체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가 잠시 우리 쪽에 와서 일을 한 아웃소싱 근로자죠. 이런 근로자들은 우리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나머지 통상, 기간제, 단시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만약에 그 친족 외에 다른 한 명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사업장은 동거하는 친족 사업장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1페이지. 이제 일부 적용되는 사업, 아까 상시 4명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이게 적용이 되는 거랑 적용이 안 되는 거랑 이렇게 있는데 되게 많은데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해고, 예고, 한 달 전에 미리 예고하는 거, 휴게, 8시간 근무, 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 8시간, 1시간 휴식 시간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주휴일, 주중 5일을 나왔으면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하는 거. 휴업 보상, 근로자의 질병이라든지 근로자가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것들은 4인 이하라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런 것들, 이제 여기 적용되지 않는 거, 뭐 휴업 수당, 이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됐을 때 사용자가 그 수당을 줘야 되는 거, 휴업 수당 적용 안 됩니다. 4인 이하 사업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 크게 부담이 되는 것들은 적용 제외되는 겁니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그 연장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한 가상금, 또 연차 유급휴가, 뭐 생리휴가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체크한 것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약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특별법 적용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보다도 그 특별법을 적용받는 그런 대상자라고 그랬는데 이런 대상자가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고요. 공무원이 있고요. 사립학교 교원이 있고요. 그리고 선원, 청원, 경찰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사업적인 측면으로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일단은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여기 전부 제외된다고 그랬죠. 자, 56페이지에 친족의 그 범위가 팔촌, 혈족, 사촌, 인척. 혈족은 피로서 연결되는 그런 친족이고요. 인척은 혼인을 통해서 맺게 되는 친족. 팔촌, 혈족, 사촌, 인척, 배우자. 이게 친족의 의미죠. 일부 적용 제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경작, 농사짓고 그 양식하고 뭐 축산, 양잠, 또 감시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들은 휴일에 대한 거, 근로시간에 대한 거, 휴일에 대한 거 이런 규정들은 제외가 됩니다. 또 근로자 중에는 57페이지 제일 위에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가정부, 정원사, 뭐 파출부, 유모, 또 근로자 중에 단시간 근로자, 뭐 단기간 근무자, 15시간 미만, 단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적용 제외된다라는 거. 자, 근로기준법 효력. 아까 이제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통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 효력에는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효력 중에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벌칙이 있는데 형벌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형벌은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부과를 합니다. 근로자한테 형벌은 없습니다. 대신에 과태료는 자, 뒤에 61페이지 대신에 과태료는 사용자나 근로자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60페이지에 보시면 공소의 제한이 있는데 검사가 공소를 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끝인데요.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